연대 그리고 4.16 가족협의회, 4.16 국민조사위원회 공동으로 긴급 공동 브리핑을 진행을 하기로 하게 되었습니다. 나눠드린 자료의 1페이지 보시면 상황 종합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아실 것 같고요. 2페이지에 선체조사위원회 관련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 한마디만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려되는 지점은 그 선체조사위원회가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는데 해수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선체조사위가 출범하면 모든 것을 협의하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자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선체조사위원회가 없고요. 배가 올라오더라도 사실상 협의할 대상이 없는데 마치 그 모든 것을 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원만하게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계속 브리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주의를 당부드린다. 이 페이지에 저희가 주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세월호 인양의 목적을 망각한 채 졸속적 행태로 일관하는 그 해수부라는 이제 글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크게 그 내용은 3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첫째는 그 유실 방지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진상규명 조사와 관련해서 우려되는 부분. 마지막으로는 선체 절단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유실 방지 기본 대책이 굉장히 부실했다. 일단은 중요한 게 지금 좌현 부분에 여전히 101개의 구멍이 그대로 남아있고 해수부에서 유실 방지망을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계속적으로 보강되어야 된다고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지금 해수부에서는 아무런 보강 작업을 진행하지 않은 채 개수 작업을 강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유실방지 보완을 하지 않았는데요. 여기에서 특히 이제 선미 램프 부분과 그 선수 절개 부위 있죠. 그 선수들기 당시 작년 6월이었는데요. 작년 6월에 선수들기 당시에 찢어진 부분이 가로가 6.5m 길이의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군데에 대한 유실 방지를 하지 않고 지금 계속적으로 유실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공허한지에 대해서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4페이지 보시면 주요 조사사항을 지금 의미 없게 계속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2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선체 조사가 진행될 때 2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침수 과정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세월호가 참사 당시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침수가 됐었고 100분 동안에 거의 사실상 완전히 침몰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선체가 반드시 필요하고 선체가 올라왔을 때 도면과 세월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기본으로 해서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좌양 선미 램프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고요. 세월호 왼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그 좌양 선미 램프에서 침수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이미 제기가 되어 있었죠. 근데 해수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망각을 하고 있었던지 아니면 모르고 싶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조사 지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수부가 얼마나 진상규명에 관심이 없는지 혹은 무지한지를 방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선미 램프가 이미 절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중에 인양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의미 있는 조사가 지금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밝힙니다. 다음으로 화물조사입니다. 그 어제 보도된 그 사진들을 보시면 선미 램프에 불사기 한 대와 차량 한 대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사진을 다 확인하셨습니다. 해수부에서는 기존에 그 인양 당일 첫날에 이 부분이 컨테이너로 완전히 막혀있기 때문에 화물 유실 우려가 없다라고 공식 브리핑했습니다. 배를 건져 올려놓고 보니까 불사기 한 대와 차량 한 대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해수부에서는 오늘 브리핑을 하면서 현장 잠수부가 불사기와 컨테이너를 혼동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를 되묻고 싶고요. 현재 그 세월호가 있던 바닥에 선미 램프가 그대로 지금 버려진 채 남아있고 해수부에서는 이것이 정확한 위치와 상태까지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나 있었을지 모르는 유실물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 조사의 전 내용을 녹화해서 대국민 공개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전체적인 그 평가를 하자면 예견된 졸속 인양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졸속 인양이 예견된 것은 해수부가 22일 날 소조기가 단 3일 남은 상황에서 그 해수부 자체적으로 8일 내지 9일 정도 예상했던 공정을 3일 남은 시점에서 강행했던 것이 가장 큰 그 졸속 인양의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8일 공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그 반잠 수정에 옮겨 실는 과정까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조류가 약한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해수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고요.
근데 이 부분을 소조기가 4일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강행을 하면서 해수부가 밝혔듯이 인양이 무산될 수 있는 상황을 스스로 자초했다. 시간이 없어서 유실 방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핑계에 불과하고요. 이렇게까지 인양을 급하게 추진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 가장 완벽하고 가장 신중하게 추진해야 될 3년 동안 기다린 인양을 이렇게 망쳐놓은 것은 바로 해수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절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하겠습니다. 절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미수습자 수습에 독이 된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해수부는 절단을 하기 전에 사전에 해야 되는 조치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누차 밝힌 바와 같이 화물 데크에는 현재 그 잘라지는 시데크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전체 131대의 차량과 400톤을 입박하는 차량들이 지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지 않고 절단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사전에 작업을 하고 나서 절단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미수습자 수습하지 말자는 얘기가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역사적 교훈을 남기기 위한 선체 도전과도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양을 왜 하려고 했던가에 대해서 목적을 완전히 망각한 채 지금 인양을 진행하고 있는 해수부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간단하게 브리핑 마치겠습니다.